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중심에 공동체적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쇠가 빠져라 기다리던 지역아동센터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봉동에 있는 열린사이버대학교 스튜디오에서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이 좋은 환경의 스튜디오를 제공해 주신 장희롱 총장님과 학교 측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와우!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큰 숙제는 어떤 분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면 좋을까 했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회복지사 최고의 오지라퍼 사회복지 매력녀 여성 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어제부로 립스틱 색깔을 과감하게 바꾼 박정아 부장 함께 자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저는 가치와 윤리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꿈꾸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요즘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뭐 무진장 바쁘시던데 이렇게 네. 또 팟캐스트의 한 가족이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먼저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인천에서 열심히 사회복지 실천을 하고 있는 박정아 사회복지사고요. 지난 11년 정도는 노인복지 현장에서 또 어르신들 섬기는 그런 실천을 했고, 한 11년 정도 한 기관에만 있으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서 잠시 사람들도 만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하다가 작년 5월부터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협회. 1년 됐네요, 벌써? 예, 딱 1년 됐습니다. 네. 네, 작년 오늘 입사했어요. 그래요? 네, 딱 1년 됐습니다. 팟캐스트 시작하고 거긴 또 이제 1년 만에 시작한 건 뭐 매칭이 잘 되네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엮어가시나요? 그럼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 네. 아무튼 그래서 인천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무지 바쁘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근데 그 립스틱 색깔은 왜 바꿨어요? 이게 날이 더워지고 그럼 좀 짜증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좀 산뜻하게 하면 좋겠다 해서 좀 과감하게 바꿔왔습니다. 괜찮나요? 쥐잡아먹은 것 같지 않죠? 네. 이거 잘라주세요. 네. 첫 방송인데 좀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옥경원 대표님이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 제가 좀 이렇게 선뜻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갖게 된 지 조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회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센터장님이 그때 사실 무슨 선거 뭐 이런 거가 있을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종사자들을 일반적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이용시설, 거주시설에 있는 그 어느 정도 이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좀 안착해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동료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그 사람들과 좀 다른 어떤 처우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를 동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 말이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게 들렸어요. 이게 다 똑같은 실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인데 누구는 뭐 이렇고 누구는 또 처우가 그렇고 해서 거기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에 이게 사실 시스템의 문제인데 좀 많이 마음이 아팠고 그때부터 좀 지역아동센터에 애정을 조금 갖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군요. 그 어떤 센터장인지 모르겠지만 아동센터의 그 소외되는 마음들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으네요. 네, 저와 이렇게 박정아 부장님이 함께 그 지역아동센터 팟캐스트 아이는 미래다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쭉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한지연 팟캐스트 아이는 미래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복지 양원석입니다. 평상시 뜻있게 일하시는 옥경원 선생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관련해서 팟캐스트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팟캐스트에 게다가 또 제가 축하 인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아동복지 사회사업의 가치도 이야기하고 현황도 공유하시겠죠? 이렇게 따끈따끈한 팟캐스트 통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실천 현장이 더 튼튼하고 더 가치 있는 현장이 되기를 마음 깊이 응원드립니다. 저는 주로 오고 가는 길에서 팟캐스트를 듣는데요. 기존에 들었던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좋은 친구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정보뿐만 아니라 열정까지 얻을 수 있는 팟캐스트 되어주세요. 응원드립니다. 푸른복지 양원석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꼭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양원석 수장께서 축하 인사를 해주시고, 우리 박 부장님은 우리 양원석 선생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죠. 제가 워낙 강의도 좋고, 워낙에 그 앞서가는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 강의도 많이 따라다니고 같이 책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자주 뵙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양원석 수장님 하면 눈썹이 생각나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캐릭터 때문에? 네, 그 캐리커처 그린 거 보면 그 눈썹을 그 바나나 킥 과자처럼 이렇게 그려놨어요. 바삭하니 아주 먹고 싶은. 네, 검정색인데. 검정색인데. 검은 바나나 킥. 네. 네,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TM이죠. 네, 네. 사회사업 생태체계 실천, 한지연의 그 중간 목표를 이렇게 좀 얼라인먼트 하는데 좀 큰 원동력을 제공해 주시기도 했죠. 네. 다음에 한번 모실까요? 네, 꼭 모셨으면 좋겠고 그때 저도 좀 같이 좋습니다. 해주셔서 저 네. 오늘 좀 잘해서 잘리지 않고 좀 계속 고정으로? 이렇게 고정 출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푸른복지연구소 양원석 소장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메인으로 이런 아동복지를 얘기하는 방송은 이번에 하는 이 한지연 팟캐스트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옥 대표님,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그 한국 사회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홍보를 잘 못해요. 그리고 그럴 여유조차 없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좀 뜨거운 감동을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시작한 거고요. 아동센터가 벌써 13년이 지났어요. 아, 벌써. 네. 근데 여기에는 좀 주옥 같은 아이들의 인생사가 좀 녹아있고, 또 무수한 감동적인 좀 일화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것들은 잘 와전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별로 회자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누는 게 센터나 또 한국 사회에 좋은 이바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그런 의미를 담은 팟캐스트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톡 쏘는 이야기 한지연의 톡톡. 네, 한지연의 톡톡 시간입니다. 네, 한지연의 톡톡은 가장 핫한 이슈들을 송송송 썰고 잘근잘근 집어서 잘 소화시킬 수 있게 정책 이슈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제를 우리 박정아 부장님께서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지연 팟캐스트의 주제 바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이요? 네. 와, 뭔가 주제가 좀, 엄청 무거운데요. 이게 생각하기 따라서 이제 무거울 수 있는데 네. 저희가 톡톡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무거운 주제도 톡톡 가볍게 털어내면서 이거 알 수 있는 그런 톡톡 시간이에요. 쳐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한번 쳐보자고요. 오늘 톡톡 칠 분이 좀 나와 계십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이 톡톡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이 공공성 얘기를 함께 나누실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익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연초에 뵙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계시니까 한번 인사 말씀 주시죠. 네, 지역아동센터는 저는 워낙 관심도 많고 애정도 있는 곳이라서 대표님이 이제 초대하자마자 바로 수락했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분위기 괜찮죠? 여기 이렇게. 네,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그래서 첨단의 이 팟캐스트가 어떤, 네. 계속 이어지기를. 네. 그리고 종종 불러주세요. 네, 이게 모니터를 보니까 이 네네. 교수님하고 저하고 양쪽에 큰 바위 얼굴들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아리따. 안 보이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사실 저기 앞에 모니터가 한 대가 있어서 네. 은근슬쩍 계속 지금 신경이 쓰이거든요. 엄청 신경 쓰여요. 또 제가 제일 지금 크게 계속 나온 뒤로 것 같은데. 빠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얼굴만 조금 작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이 약간 손해 보시는 거예요. 네. 좀 뒤로 빼도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네, 얼굴 얘기 좀 그만하시고 우리 교수님 네. 그 학기 중이라서 네네.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떻게 이렇게 시간 내주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그냥 마찬가지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는 예전보다는 조금 덜 관여를 하는 것 같고, 저는 요즘에는
그 일반 아이들의 행복이나 생활 시간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여성들 사이에서 뭐 물론 이제 대학의 교수이시지만 네네. 여성들 사이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세요? 네,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저를 여대 전문 교수로 부르고 있고요. 2002년에 덕성여대에서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화여대까지 16년 동안 여대에서 봉직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여자밖에 없으니까 되게 그쵸. 불편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천장을 보고 하거나 창문을 보고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저 스스로 네.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화? 예. 네, 뭐 암수 한 쌍먹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은 편하실 예,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뭐 다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사회복지 현장에도 사실은 다수의 또 여성 그쵸?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뭐 그 남녀공학 대학이라고 해도 뭐 자기는 남녀공학 대학에 있다라고 이제 교수님들이 하시는데 막상 따지고 보면은 여성이 훨씬 더 많이 학생 중에 많이 네. 차지하고 있어서 뭐 사회복지계는 여성이 많은 그런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이 많은 그 그룹들이 좀 이게 처우도 열악하고 네네.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혹시 그러면 그 이대 하면은 이제 최근에 정유라 사건 때문에 네네네. 그 해방이와 아주 멋진 시위 장면도 제가 보고 있었는데 네네네. 교수님 얼굴이 안 보이던데 어디 계시나요? 저는 0구년으로 미국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에서 응원하셨군요. 예. TV나 네. 뭐 라디오, 신문을 통해서 많이 접했고요. 아이들,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런 건강한 문제 제기가 사회를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해서 저도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네.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있을 분이 당연히 있으실 만한 분인데 네네네. 안 계셔서 계속 찾았더니 안 네, 보이셔가지고. 네. 멀리서. 네. 그러셨구나. 아, 응원하고 그러시군요. 있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이제 교수님 오신다 그래서 네. 그 역사 현장에 계셨던 네. 분에게 네. 직접 그때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 전해 듣고 싶었는데 약간 아쉽네요. 예, 저도 아쉽습니다. 네. 공공성. 넌 뭐니? 정 교수님, 그 지역아동센터 공공성을 다루기 전에 먼저 그 공공성이 뭔지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공공성 의제가 행정학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가장 보편적으로 공공성이라고 대표하는 정의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다루는 공공성에 대한 정의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교수님이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강의는 아니니까,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민간과 반대되는 이게 공공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형식적인 공공성 얘기해서, 그러니까 주체나, 그러니까 누가 운영 주체이냐, 재정 책임을 누가 갖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따지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형식적인 공공성보다는 내용적인 공공성, 뭐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이라든지, 회계 처리의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성이라든지, 아니면 책임성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가 중심이 되는지 아이 중심성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을 같이 포함한 것이 현재 이제 공공성 개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쉽게 한다고 했는데 네. 또 어려웠나요? 아니. 예. 어렵게 쉽게 말하였습니다. 왜요, 그거를 어렵게 쉽게. 네, 그 사회복지에서 다루는 공공성의 정의가 사실은 좀 정의를 내리기는 좀 어렵지만 좀 특별한 거는 맞는 사실이죠. 네네.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과 다르게 클라이언트 중심성.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아이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원칙,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영역이나 다른 복지와는 좀 다르게 이제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한지연이 이용자 중심의 공동체적 사회복지 실천 이걸 좀 강조하고 좋은 있는데 말 다 들어가셨어요. 다 들어갔죠? 이용자, 공동체, 제가 다 이렇게 좋아하는 말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저는 공동체를 부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할 수 있을 거라서 믿고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예. 또 위치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관여를 하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제 지역아동센터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제가 이제 유학에서 처음 돌아와서 빈곤아동에 관심만 있었지 현장이 없었는데 그 현장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지역아동센터였던 것 같아요. 첫사랑이네요. 네, 첫사랑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만드는 과정,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관여를 못했지만 그 이후에 내실화하는 과정에는 많이 관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공공성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그런 거 사유화, 민영화 뭐 이런 용어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가요? 뭐 지금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민간에서 만들어졌지만 이걸 사유화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기업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설립됐다고 해서 사유화해서 너무 개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서 사유화된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공공성의 반대의 의미로 지역 아동센터가 좀 사유화 문제를 이제 거론할 수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좀 공공기관들의 그 소유 개념인 그 공유화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까 전에 형식적인 공공성 얘기했는데 운영 자체가 공공이라고 해서 꼭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내용적인 공공성이 더 문제가 되고 저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는 너무 개인 시설이 많아서 공공과 민간이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됐고 그리고 그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 중에 일부의 경우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유화하는 그런 속성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공공성은 지역아동센터가 모두 공공시설이 돼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민간이라도 충분히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그 생겨날 때는 사실은 공공에서 시작한 영역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공무방에서 시작해서 이게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되면서 아마 공공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지원 받으실 때는 굉장히 이제 좋아하셨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좋아하는 데는 넘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설들까지, 아까 사유화된 시설들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공공의 책임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민간의 공공성과, 공공의 공공성이 좀 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재원이 보조근무로 이제 지원이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나 그것으로 또 파생되는 공공성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많지만 조금 불투명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사회복지사 채용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개 채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개 채용하지 않고 아름아름 그리고 지인이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거는 공공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걸 위해서 평가를 했는데 평가만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외부의 견제와 균형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이걸로 뭔가를 다 하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옥경원 대표님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정작용 굉장히 중요하다. 평가만으로는 안 된다. 자정이 같이 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야지. 저는 항상 약간 중용적인 거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한쪽만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실천할 때 이제 되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와 윤리라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아동센터들도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설립이 되고 운영되어지는 목적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돌봄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가치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쵸. 지향이 돼야 되고 네. 그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윤리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이 팟캐스트를 듣는 센터장님들이 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현장에서 정말 잘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럼요. 근데 저희가 뭐 이런 팟캐스트를 하는 것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몇몇 이렇게 사유화한다라든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니면은 이런 거로 뭐 다른 데로 이용한다라든지 네. 이런 그 잘못하고 계신 분들 때문에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위상이나 이미지가 네, 추락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잘한다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대다수는 맞아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알곡과 죽정이가 있는데 죽정이의 잘못이 과대평가되고 어떻게 보면 침소봉대기가 되기 쉬워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저쪽도 저렇게 하는데 따라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이제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전에 가치와 윤리 얘기하셨는데 가치와 윤리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공익보다는 사익이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옛날 고전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치와 윤리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냐? 그러니까 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지역아동센터가 원래 있어야 될 가치가 뭐지? 윤리가 뭐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시간도 없고 막 힘들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한정 같은 곳에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시스템을 바꿔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일일수록 같이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지 되는데 서로 이렇게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제 그런 걸 개선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사실 이제 6월 13일이면 선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주제를 좀 선거에 맞출까라는 생각을 우리 스태프들이 한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동센터의 정체성 내지는 네네네. 공공성에 관련돼서 좀 바로 좀 정리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마 이런 주제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 형식적인 공공성 그리고 내용적인 공공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지역 아동센터가 구조적으로는 공공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죠. 진짜 제대로 된 지원이 되려면 운영에서 개인의 돈을 출연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유재산의 출연은. 그러니까 먼저 지금 이제 출연한 상태이고 계속해서 뭐 개인의 비용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속하지 않은 거는 저는 공공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보면 뭐 인력의 안정성이라든지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일 것 같고 아까 전에 내용적인 투명성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뭐 공익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각자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민간에서만 잘해야 된다. 안 그래요. 뭐 이게 그 양비론일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정부에서 역할을 할 때 저도 만약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전면 지원해라. 조금 껄끄러운 측면이 있어요. 저기는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센터가 있는데 괜히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그런 데까지 또 지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뜻 이렇게 동의를 못하는 측면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자정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지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를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원하면 우리가 보여줄게. 이런 매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먼저 잘해라. 그러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원해봐라. 우린 잘하겠다. 이게 센터 쪽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중간자적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노력해야 된다. 이건 뭐 서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도대체 누가 보여줄 거냐. 일단 잘하고 있다라는데 둘 다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도 있지만 못하고 있다는 증거도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 줄. 형식의 공공성보다 내용의 공공성.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공공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면 과연 지역아동센터는 공공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 저는 있다. 예. 이게 돌봄이라는 게 공공재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네. 당연히 공공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당연히 공공성이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돌봄 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가 공공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일부의 지역아동센터가 네.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가 그러니까 공공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 그 일부에서는 또 뭐 중공공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회복지사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 네. 공무원이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맞아요. 야, 어쨌든 나라 돈으로 이제 월급 네.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니까 그러면 저희는 공무원은 아닌데요. 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마땅히 설명하기 어려울 때 중공무원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시죠? 지역아동센터가 공익을 추구하는 거냐, 사익을 추구하는 거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공공재면서 공공 서비스가 맞죠. 근데 2016년도 네. 지역아동센터 평가에서 네. 그 운영 주체에 따른 평가 점수가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없다거나 약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무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공공성이 확보됐다 해서 공공성인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국공립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잘하는 민간 시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도 당연히 그렇고. 그럴 경험치가 낮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공공이라서 배척할 게 아니라 그런 데 가르쳐 줘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공공성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평가 방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평가 방식이 너무 이렇게 경쟁적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순위를 매기고 서열을 매기고 그것에 따라서 뭐 인센티브를 주고 말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좋은 거를 안 보여주고 자기만 갖고. 근데 만약에 이게 공공재라고 하면 그런 노력보다 공유하죠. 공유해야지. 좀 쉐어의 맞죠. 시대인데. 그게 공동체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살리는 방식으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고민들이 좀 적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이렇게 개별 시설 단위로 평가하기보다는 약간 지역 단위로 평가하면 어떨까? 옥경원 대표님도 예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공동체를 살리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도대체 뭘까를 좀 고민을 하는 게 이후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평가할 때 아이들을 봐요. 아이들은 눈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아이들 눈이 어두워요. 그러면 그 시설 좋은 시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평가를 아이들 눈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평가 지표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의 표정과 눈입니다. 아이들 평가할 때 이거 밝은 렌즈라도 좀 끼워야겠다. 아니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난 건데 아까 뭐 지역으로 평가한다든지 공동체성 이런 부분을 평가하면 기초지자체들도 그런 쪽에 더 투자를 할 수 그쵸,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자기네 지역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있다라고 하려면 더 신경 쓰고 뭐 지원의 폭도 넓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관리 감독도 더 잘하려고 할 것 같아요. 예. 하여간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좀 지역아동센터 차원에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2기 평가를 통해서 벌써 여러 번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시설들을 골라내기 어렵다면은 조금 이제 새로운 방식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있다? 없다? 이런 돌봄 서비스 외에도 운영 주체가 공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뭐 교육, 보육, 뭐 의료 서비스, 요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나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아까 전에 사립학교, 공립학교 얘기했는데 사립학교가 뭐 90%, 80% 이렇게 차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적절하게 이제 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절한 비율이 뭐냐? 그러니까 아마 분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해외 연구나 이런 연구를 볼 때 한 공공이 30% 정도를 차지해야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창의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네. 공공이 가진 역할,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거는 민간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민간이 좀 너무 편향되게 많다. 요게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절한 배분이 그쵸? 필요하다. 예. 그래서 민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셨는데 공공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고 공공에 들어가면 민간에서도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들을 좀 극복하실 수도 있고 공공에서 하는 역할들을 좀 해주실 수 있고 이게 서로 보고 배우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보고 배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많아지면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네. 않아요. 아,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공공 30%의 원칙 뭐 지금 이런 어려워지고 건가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 지금은 그때 이제 그 어린이집이 그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네. 2배 늘었어요. 한 10년 동안. 아파이가 정상화가 늘어났다? 그럼요. 정상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n분의 1의 n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요. 어려워졌다고 당연히. 보시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 좀 비교를 너무 하시면 안 될 것 단편적으로 뭔가 이렇게 평가하기는 같아요. 어렵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2배가 됐어요. 숫자가. 그리고 아이들의 숫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절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이 들어가서 그 민간이 줄었다.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어린이집 숫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숫자가 개수로 따지면 5%밖에 안 돼요. 아이 숫자로 하면 10%지만. 그럼 교수님 그 지역사회 생태계에 네네. 대해서 그 민간이 많이 포진하고 있던 지역아동센터에 공공이 자꾸 확대가 되게 되면 네네. 그 생태계는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바뀌는 게 맞고요. 네. 그게 아까 전에 민간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그 민간 중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네. 저는 다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필요가 없겠죠. 못하는 곳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저희로 하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역사회에서 자기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해주길 바랬는데 지금 10년 기다렸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역할을 한 지역아동센터가 그 지역사회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어떤 그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그렇죠. 뭐 정화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또 새로운 시도인 거죠.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앞에 원인과 결과가 딱 떨어지는 이런 실험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지역아동센터가 변하려면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그리고 또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모가 적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보면 복지를 변하게 하는 또 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지연의 팟캐스트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공성을 다룬 책 내용 중에서 공공성이란 말이 등장하기도 전에 우리나라 사회에 공공성이 있었다. 그 시대 공공성을 유지시켰던 것은 정부나 법률이 아니라 사람들의 연대와 관계, 문화라는 부분이다. 라는 것에 제가 좀 공감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이제 두레라는 것도 있었고, 또 복지가 시혜적 관점을 넘어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그런 기본권으로 접근이 지금 돼가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복지 영역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도 좀 서비스 주체와 이용자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공공성을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뭐 정부도 함께 그렇게 실현돼야지 않나. 네. 우리 박 부장님께서 중요하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함께 그 논의하고 또 의견을 조율하고 또 공공성을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이 없다 내지는 미흡하다라고 하는 그 복지부 또 기재부 관계자들의 생각을 무조건 잘못됐으니까 뭐 바꿔달라는 요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좀 건설적으로 생각이 좀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안들을 좀 고민해보는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복지를 끌고 나가는 주체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얘기하려면 이 센터에 고용된 종사들에 대한 처우도 생각하고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지금 정말 많이 열악하잖아요. 뭐 수당 이런 것들도 너무 없고 인정합니다. 초과 근무 이런 것들도 보상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 무조건 초심만 가져라 가치만 가져라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맞습니다.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종사자뿐만 아니라 센터장님도 문제죠. 센터장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4대 보험 중에서 2개밖에 또 가입할 수도 없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년 정도는 그런 초심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초심만으로는 어렵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도 지원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지 않나. 우리 아이들 자꾸 밀리는 거 속상해요. 맨날 미래의 주역이라고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뭐 채용도 저는 개별 센터에서 채용하기보다는 뭐 지역에서 채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새로운 방식들을 좀 고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진짜 좋은 분들이 가실 수 있게. 좋은 분들이 가려면 처우가 좋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복지부 이런 데서 좀 정말 잘 들어야 하고.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처우받고 하라고 막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질문 있어요. 우리 교수님 모시기 전에 우리 질문할 것들을 우리 지역 아동센터 현장에서 받았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이제 이미 다룬 얘기들과 좀 일맥상통하고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시설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 뭐 또는 이미 공공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대로 좀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센터의 기본 업무 틀은 공통성이 있으나 세부 경영의 마인드가 복지가냐 돌봄가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복지아동센터 설립은 어떨까요? 한 학교나 두 학교를 중심으로 위치, 지역아동센터를 한 곳, 이왕이면 지자체가 제공해주는 건물 또는 지자체에서 세금 혜택을 주거나 임차료가 저렴한 조건에 모아서 각 센터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나누어 운영, 지역 연계 또는 후원 연계도 개별 센터가 아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제공되므로 나름 공공성이 부여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네. 종합복지아동센터. 이제 지금 이제 처우에 문제가 있는 곳들이 다 민간에서 시작된 곳이에요. 그룹홈,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들이 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위성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때 이제 뭐 협동조합이든지 법인이든지 한 기관에서 행정을 많이 관여하고 나머지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뭐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인데 요거는 굉장히 좋은 뭐 강하게 하는 그런 연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이제 그 대도시형일 것 같아요. 아마 그 농산어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의 특색을 갖춘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돼야 되는데 이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지역아동센터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얘기되었던 아동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여기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잠깐 언급된 그 돌봄이나 종합 아동복지 서비스나는 그 향후 별도로 좀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지만 그 지역 아동센터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 제기인 만큼 우리 심도 깊게 좀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라도 또 생산적인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네, 초대해 주십시오. 네. 한지연의 톡톡 퀴즈. 저희가 긴 시간 동안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색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퀴즈입니다. 빠밤 뭐 이런 거 없나요? 다음 중 공공재인 것은 1번 물, 2번 남편. 누가 이런 거 들었어요? 공공 이거 큰일 나는데. 3번 프로포즈, 4번 치안 서비스.
예, 다음 중 공공재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문제를 내는데 네. 그 남편이 공공재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럼 위험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는 다음 중 공공성에 부합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1번 거버넌스, 2번 주민자치주의, 3번 민영화, 4번 사회적 협동조합.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는 공공성에 부합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닌 공공성 것은 반대인 걸 고르면 되잖아요. 4개 고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요? 아무튼 2번 문제 잘 네. 풀어주시고요. 자, 3번. 이거 2번 문제는 미녀들이 잘 풀겠네. 그런 식으로 지금 힌트 주시나요? 네. 3번 이제 퀴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이제 불러드리는 것들을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우선순위로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 생각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뭐 답은 거의 정해져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고, 이거는 본인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1. 기재부, 2. 복지부, 3. 국회의원, 4. 학교, 5. 지역아동센터. 과연 어디가 가장 우선적으로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이번이 생각을. 현장은 복지부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재부일 수도 그런데요. 있잖아요. 기재부일까요? 네. 국회의원 아니에요? 국회의원. 요즘에 법은 또 거기가 만드니까. 네. 예. 요즘에 그 세비도 주지 말자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자, 그래요. 퀴즈에 우리-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 방송인 만큼 퀴즈는 그 녹화실 시간에 맞춰서 그 한지연 밴드하고 그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당첨될지 기대됩니다. 네, 많이 좀 이렇게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hjy.kr입니다. 검색해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선물도 있나요? 선물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선물 안 주면 아무도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분이 당첨될지도 참 궁금해지는데 교수님께서는 방송으로 퀴즈 답변자를 나중에 방송을 듣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네. 아쉬운 게 아니라 기대되네요. 예. 교수님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끝까지 이제 관심 갖고 봐주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을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울 수도 있는 공공성에 대해서 톡톡 털면서 차분하게 잘 다뤄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을 톡톡 쳐서 보내드리죠. 네, 그럴까요? 탁탁 쳐야지 나갈 것 같은데. 교수님 오늘 교수님이 보여주는 활약을 본인이 네. 생각하시에 만족도로 표현하면 몇 점이실 것 같아요? 아이, 너무- 10점 만점에? 예. 사회복지 현장은 늘 척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속도라면 안 일점에서 되죠. 10점. 맥락을 봐야죠. 맥락. 그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10점 만점에서 우리 교수님 활약 한 9점. 1점을 좀 남겨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1점, 다음에 10점 하러 네, 오셔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익중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는 현장의 감동과 전율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